이것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한편의 잔혹한 대서사시다.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비명과 탄식은 이번 6회의 무게감을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는 현역가왕 팀 미션 2라운드 에이스전은 그간 쌓아온 모든 데이터와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누룽지 캐러멜이 압승이 점쳐지던 분위기는 에이스 한 명의 목소리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현장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비친 순간 베테랑 마스터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왜 단순한 순위 변화를 넘어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의 생생한 드라마를 5가지 핵심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첫째, 에이스전 점수 배점의 독소 조항 혹은 마법이 부른 순위의 전면 재배치와 그 파괴적 영향력입니다. 사실 1라운드 미니 콘서트가 종료되었을 때만 해도 누룽지 캐러멜 팀의 승리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434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2위와 무려 40점 가까운 격차를 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설계한 에이스전 배점은 무려 500점에 달했습니다. 이는 1라운드에서 얻은 누적 점수를 단 한 번의 무대로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차지연이 보여준 전설적인 무대와 이수연의 결사항전은 각각 400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하며 1라운드 상위권 팀들을 방출 후보라는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들은 이런 배점 방식은 하위권 팀에게는 기적의 사달이지만 상위권 팀에게는 역전의 저주가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 판정단의 점수 편차입니다. 연예인 판정단이 실력 위주의 상향 평준화된 점수를 주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 직접 호흡한 국민 판정단은 감동의 폭에 따라 점수를 극단적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지연이 에이스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성량과 퍼포먼스는 현장 분위기를 압도했고, 이는 곧바로 1라운드의 점수 차를 껌값으로 만드는 대역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청객들이 경악한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등을 달리던 팀이 에이스 한 명의 실수나 상대적 저평가로 인해 팀 전체가 탈락 위기에 처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스포츠 경기의 버저비터 역전승보다 더 짜릿하고 잔인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2라운드 에이스전 점수가 전체 총점의 약 50% 이상을 결정짓는 구조이기에 사실상 1라운드는 전야제에 불과했고 본게임은 에이스전이었다는 냉혹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10대 천재들의 잔혹한 서사, 특히 이수연의 기적 같은 각성과 비미서를 향한 냉혹한 비판이 불러온 거대한 감정적 소용돌이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에이스전에서 이기면 되니까 라고 덤덤하게 말하던 10대 소녀 이수연의 한마디는 이번 회차의 가장 강력한 훅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고통받으며 3위로 추락했을 때 이 어린 에이스는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중압감을 홀로 짊어지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서울의 달을 열창하며 쏟아낸 가창력은 단순한 기교를 넘어 팀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섞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마스터 서른도는 어떻게 저 어린 체구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느냐며 혀를 내둘렀고, 시청자들은 이수연을 빙에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낙점했습니다. 반면 영원한 우승 후보이자 트로트 신동의 대명사로 불리던 빙에서는 팀 미션 과정에서 마스터들의 날선 호평을 받으며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특히 서주경 마스터가 지적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뼈아팠습니다. 소리를 뱉는 방식에 변주가 없고 모든 마디에 추임새를 넣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빙에서의 천재성에 가려져 있던 기술적 한계를 정면으로 정조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수연의 화려한 급부상과 빙에서의 뜨거운 눈물이 교차하며 두 10대 천재 중 한 명은 반드시 방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진 두 신동의 자존심 대결이자 성인 가수들도 감당하기 힘든 한계를 극복하려는 10대들의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제작진이 의도한 가장 잔혹한 라이벌리의 정점이라고 평합니다. 시청률 조사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수연의 무대 직후 이어진 빙에서의 오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15%를 돌파하며 팬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빙에서의 팬덤은
마스터들의 혹평이 천지의 길을 꺾는 과도한 지사적 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실시간 투표 점수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혹평은 빈예서에게 기술적 성장의 숙제를 안겨줌과 동시에 팬덤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수연 역시 기적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며 두 사람의 대결은 이제 개인의 승패를 떠나 현역과 왕3의 전체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셋째, 누룽지 캐러멜이 압도적 퍼포먼스가 불러온 팀워크의 역설과 에이스전의 잔인한 심리전입니다. 1라운드 미니 콘서트에서 누룽지 캐러멜 팀이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완성품에 가까웠습니다. 빈예서의 허를 찌르는 래핑과 구수경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강혜연의 노련한 무대 매너가 어우러진 퍼포먼스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돈 내고 보고 싶은 유료 공연 수준이라는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노라조의 고등어를 정통 트로트의 맛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빈예서가 고등어 분장을 마다하지 않고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는 기바람은 그녀의 천재 성과 프로 정신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이 무대는 관객 투표와 마스터 점수 모두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팀을 독보적인 1위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완벽한 팀 무대의 성공은 2라운드 에이스전에서 거대한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팀워크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5명의 멤버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너무나 뚜렷하고 강력한 개성을 뽐냈기에 팀의 전체적인 색깔을 대변해야 하는 에이스 홍지윤의 어깨는 다른 팀 리더들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1라운드에서 형성된 대중의 높은 기대치는 에이스에게 완벽 그 이상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가수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적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올스타 팀이 단판 승부에서 팀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에이스가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초우량 팀의 함정과 일맥상통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의 성공의 함정이 엔터테인먼트 경연장에 투영된 셈입니다. 실제로 홍지윤은 무대 직전 내가 잘못하면 우리 팀원들이 전부 탈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1라운드 점수가 높을수록 지켜야 할 성이 커진 에이스는 공격적인 시도보다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는 곧 무대 위에서의 경직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마스터들 간의 유례없는 의견 충돌과 심사 공정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날 선설전입니다. 이번 에이스전 순위 발표 과정에서 주현미 마스터와 서주경 마스터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은 현장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참가자의 매력을 새로운 발견이라고 칭송하는 주현미 마스터와 자신감이 부족하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 원래 목소리가 그러냐며 차갑게 몰아세우는 서주경 마스터의 대립은 단순한 심사평 수준을 넘어 가치관의 충돌로 비쳤습니다. 특히 차지연을 향한 마스터들의 절대적 지지는 일종의 성역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주현미 마스터가 차지연은 지난 시즌의 린과 같은 포지션이다. 그만큼 독보적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그녀의 탑 10행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스타 만들기 식의 심사평은 양날의 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예계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마스터들이 특정 에이스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며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찬사할 때 현장의 국민 판정단 점수는 오히려 냉랭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마스터의 주관적 평가가 경연의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심사 저항 반응입니다. 특히 악마의 편집을 의심할 정도로 심사위원들의 리액션이 과하다는 시청자 게시판의 비판은 주현미와 서주경의 설전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방송의 재미를 위해 연출된 긴장감인지 아니면 실제 참가자의 실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인지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다섯째, 탈락 후보 15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대방출의 위기가 주는 공포 마케팅의 정점과 그 이면의 잔혹한 서사입니다. 이번 6회의 백미이자 시청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지점은 바로 생존율 25%라는 극단적인 서바이벌 룰이었습니다. 총 4개 팀, 20명의 현역 가수 중 단 한 팀만이 전원 생존하고 나머지 3팀은 전원이 방출 후보가 되는 시스템은 오디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숙청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태연, 이수연,
솔지로 구성된 오미소 자매팀은 1라운드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스전의 점수 대역전으로 인해 팀 전체가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누구 하나 떨어뜨릴 수 없는 실력파이자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이들이 한꺼번에 방출되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때 방송국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결과를 기다리던 10대 신동들이 우리는 이제 헤어지는 건가요? 라고 묻는 장면은 공포 마케팅이 선사할 수 있는 감정적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박현빈 마스터의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그는 1라운드 MVP가 2라운드에서 바로 집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이번 경연의 룰이라며 차지연과 금잔디 두 사람을 창조준했습니다. 실제로 차지연은 에이스전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팀 합산 점수에서 밀려 방출 후보가 되었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전원 방출 후보룰은 제작진이 의도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각 가수의 팬덤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유료 투표와 시청률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여섯째, 감정의 자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명암 왕좌의 게임 그 너머의 진실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의 눈물과 누군가의 통한의 눈물이 뒤섞인 이 현장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가 대중의 감정을 어떻게 최고조로 요리하고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하고도 화려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를 감정의 자본화라고 명명합니다. 시청자들의 공감과 분노, 동정심은 곧바로 시청률이라는 숫자로 치환되고, 이는 다시 광고 수익과 음원 매출이라는 거대 자본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현역가왕 3-6는 감정 소비의 임계점을 돌파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작진은 단순히 노래 실력을 겨루는 장을 넘어 출연자들의 절박한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글래디에이터식 무대를 구축했습니다. 에이스전이라는 명목 하에 동료의 생존권을 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방식은 도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도파민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는 과거의 오디션이 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현대의 오디션이 생존과 탈락의 공포를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탈락 후보로 지목된 15명의 현역 가수들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이들의 고통마저도 진정성 있는 드라마로 포장하여 송출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문화평론가들은 대중은 잔혹할수록 열광하고 슬플수록 투표한다는 냉혹한 공식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불문율로 자리 잡았음을 지적합니다. 방청객들이 결과 발표 직후 경악하며 이건 출연자들에 대한 고문이다라며 항의에 섞인 반응을 보인 것조차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견인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소비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전 국민의 시선은 다음 주 예고된 에이스전 최종 합산 결과 발표와 추가 합격자 선정 과정이라는 심판의 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잔인한 왕좌의 게임에서 누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왕관을 향한 여정을 이어갈지, 그리고 누가 무대를 영영 떠나게 될지, 그 결말은 이미 단순한 순위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지향하는 공정성과 자극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15명의 천사들 중 941생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트로트 전쟁터의 흙먼지는 이제 막 가장 치열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